자, 요거 테마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어를 좀 이제 볼 건데, 요 단어 내에서부터는 삼각함수 우리 저번에 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거. 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함수라는 거 확인을 해보면, 이제 주기는 우리 예전에 막 과학 시간 때도 막 나오지 않니? 뭐 막 반복되는 막 주기 해가지고 막 파동 막 이런 거 너네 배웠니 혹시? 그럼 배운 적 없니? 에스파 피파. 그래서 자, 주기함수를 좀 먼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 한번 가정해 볼게. 요런 함수.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 근데 y는 x제곱을 내가 그릴 건데, y는 x제곱. 내가 얘를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정의되게 그릴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그 y는 x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거든. 더 안 그렸어 지금. 여기 범위를 제한해서 그렸어. 만약에 이 2차 함수 모양이 반복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가지고 여기는 이 x좌표가 여기는 몇이 되어야 되니? x좌표가 몇 돼야 되니? 여기 3이 돼야 되겠지, 그지? 여기는 3이 돼줘야 되고 여기 앉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왼쪽으로 반복되게 되면은 여기 몇이니? 여기는 이렇게 돼주니까 여기는 그럼 몇 돼야 되니? 여기는 여기 마3으로 나오는 거 맞니? 마3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모양이 길이가 몇이야? 이 모양의 길이가? 이만큼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서는 주기가 2인 거야. 주기가 2인 거. 얘를 한 덩어리만 만약에 더 그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5가. 그래서 이러한 함수가 만약에 있다면 주기를 2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 이 이차함수 모양 얘가 길이 2인 상태로 반복되는데, 근데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요 이차함수 한 덩이 말고 요 두 덩어리 있지, 두 덩어리. 얘를 만약에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길이가 몇이니 얘는? 4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주기가 4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니? 주기가 4인 거? 근데 기본적으로 주기라는 건 어떻게 정하냐면은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가장 작은 거.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얘도 물론 4도 맞긴 맞지만 가장 짧은 길이 2로서 여기선 정하는 거야. 가장 짧은 길이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복되는 모양이 있을 때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이제 부르고, 주기함수. 그 식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p. 여기서 그 p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저 식에 보시면 fx 플러스 p라는 게 fx다 라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x가 마이너스 5일 때 이 함수 값이 있지. 여기는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지점이 여기 있지. 마이너스 3일 때 f 마3이지. 얘네 둘은 같은 높이 선상에 있으니까 y좌표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주기가 2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p를 2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러한 함수에서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관계식이.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더해도 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기가 2라는 얘기야. 주기가 2라는 얘기. 이만큼 반복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x에다가 마이너스 5 넣어보시면은 얘네 둘이 똑같게 나오죠? x에 마이너스 5 넣어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식을 봤을 때 주기가 몇이다라는 게 보여야 된다고? 주기가 몇이다? 2라는 게 보여야 돼. 2를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러한 가장 작은 양수 p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얘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삼각함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리는 것을 한번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리는 거. 자, 기본적인 삼각함수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변형이 일어나. 막 실수배,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 이제 사인 함수를 한번 좀 먼저 그려보시게 될 건데, 사인 함수. 사인 함수는 처음에 어떻게 그려지니? 원점에서부터 그린다 치면은? 원점에서부터 그려지는 거 맞니? 사인 함수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사인 함수. 처음에 올라가게 그려지고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사인 함수가 있을 건데 사인 함수.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을 계속 내가 반복해서 그릴게. 그러면은 여기 한 덩어리를 만약에 더 그려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 반대편에도 그럼 똑같이 이제 나와 주어야 될 거란 말이야. 반대편에도. 그럼 반대편에도 만약에 똑같이 그리게 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거든.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사인 함수고, 그리고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길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길이가. 네. 이 반복되는 그 모양이 주기가 몇이라고 해? 주기? 2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2파이.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고, 그리고 사인 값의 범위가 있어. 사인 값의 범위. 몇과 몇 사이로 나와줍니까, 이게? 이게 1과 마이너스 1이 그 최대 최소의 범위였어, 이제. 그래서 이 최대값을 한번 여기를 그어주시게 되면은, 자,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 지점이 이제 최대값 1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이제 최소값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졌었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을 이제 그려볼까요? 코사인을. 그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를 조금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거든요. 조금 평행 이동해서. 자, 코사인 함수를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코사인 함수. 자, 코사인 함수는 이 사인 함수를 자,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진 건데 얼마큼 평행 이동해줘야 되냐. 그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야. 주기가 2파이. 그리고 여기 중간 지점,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반주기에 해당되는 지점은 파이가 될 것이고, 걔를 또 반으로 만약에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그러면은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거든. 2분의 파이가. 그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를 그 왼쪽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그러면은 지금 이 길이가 2분의 파이라면 내가 이 점이 그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이 돼. 그럼 이 점이 열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거든. 왼쪽으로 2분의 파이 이동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코사인은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디에서부터 그려질까? 어디에서부터? 원점은 아니고 정확히는 몇 콤마 몇에서부터 그려질까? 얘는 0,1. 여기가 왼쪽으로 옮겨져가지고 0,1. 한 이 정도쯤에서부터 코사인이 그려졌어. 그래서 이 코사인의 그 한 주기가 어떻게 그려졌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한 주기였죠. 코사인은.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이제 또 이제 반복이 될 거란 말이지. 이 모양이. 얘를 만약에 반복시켜서 해주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왼쪽도 만약에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코사인 함수의 그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사인 함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사인 함수 성질은 거의 그대로 가져와. 뭐 주기가 얘가 2파이였으니까 얘도 그러면 주기가 몇으로 나와줘야 되겠어? 얘도 똑같이 주기가 2파이로 그럼 나와줘야 되는 거야. 주기가 2파이고. 그리고 그 최대 최소를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자, 사인은 아까 최대 최소가 플마 1로 아까 나왔었죠. 그죠? y는 1, y는 마이너스 1. 얘도 동일하게 나와주긴 줘야 될 거야.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거는 코사인 함수를 내가 지금 그렸다. 코사인 함수를. 얘를 그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리면 되니, 이제? 탄젠트 함수 그리면 되죠? 탄젠트 함수. 자, 탄젠트는 요 밑에다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탄젠트를 밑에다 그린다. 그 탄젠트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어. 점근선. 우리 그 삼각함수 값 우리 막 외울 때 뭐 사인 30도, 뭐 코사인 45도 이런 거 외울 때 탄젠트 90이 몇이었니? 탄젠트 90. 탄젠트 90은 없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를 처음에 그릴 때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서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그 점근선이 2분의 파이로서 나왔었고 2분의 파이로. 그래서 이 왼쪽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 왼편에서도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점근선이라는 게 이렇게 얘가 존재했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은 지금 이 점근선 간의 간격이 얘가 파이만큼 차이가 나고 있어요. 파이만큼.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파이다. 점근선이 반복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주기라고 봐주면 되고, 그럼 이 모양이 또 반복되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점근선이 등장하게 되겠죠. 파이만큼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얘는 x는 2분의 3파이가 나와줘야 될 거야. 자, 이제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점이었다면 주기만큼 이동해주면은 여기는 그냥 파이로 나와줘야 될 것이고, 그냥 파이로. 자, 왼편에 하나 조금만 더 그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그릴게.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이너스 파이로서 그럼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파이로서. 탄젠트는 저런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다. 점근선이라는 게. 자,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고 최대 최소값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그 y값 얘기하는 거거든. y값. 이제 그 함수 위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임의로 점을 딱 집었을 때 그 점의 y값을 함수값이라고 보는 건데, 함수값이 가장 클 때, 그러니까 가장 위로 올라갈 때 가장 위에 있는 점의 함수값 보는 건데, 탄젠트 자체가 쭉 올라가고 여기서는 쭉 내려가게 되는 구조인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을 딱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얘는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이 점근선이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로 나오게 되면서 점근선들도 주기 파이만큼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 점근선들도.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 탄젠트는. 기본적인 점근선은 2분의 파이야. 근데 지금 주기 파이만큼 뭐 더하고 빼도 계속 점근선이 나오니까 파이의 정수배만큼을 우리가 똑같이 처리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인데 거기서 파이의 정수배를 여러 번 더하고 빼도 점근선이 다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기본 점근선의 방정식 요거는 외워놔야 된다. 요건 외워놔야 돼. 이거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거 외워놔야 돼. 이거는 구구단처럼 외워놔야 돼. 구구단처럼.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들을 지금 3개를 그렸습니다. y는 sin x,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탄젠트 x까지 기본적인 함수들을 그렸어.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쉽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더 복잡하게 형태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도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축 방향으로 몇 배, y축 방향으로 몇 배 늘리기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변형을 내가 한번 일으켜 볼 거거든. y는 sin x에서. 자, 그럼 얘를 한번 밑에를 한번 채워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그 sin x에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쟤를 만들어내 볼 건데, 자, sin x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sin x. 자, sin x를 한번 몇 개만 그려주게 되면은, 자, 일단 요 최대값, 최소값 좀 먼저 표시를 해줄게. 원래는 sin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한 덩이만 더. 자, 왼쪽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자, 기본적인 sin 함수인데, y는 sin x. 우리가 얘를 만약에 앞에다가 a 배 곱해주는 거야. y는 a sin x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y 값이 a 배만큼 되는 거란 말이죠. a 배. 그러면은 y 값이 a 배 된다는 거는 그 y축의 방향으로, 이 위아래 방향으로 그 절대값 a배만큼 늘린 셈이 될 거야. 그래서 a배가 만약에 됐다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더 a배만큼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전체적으로 a배만큼 얘가 변형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a배만큼. 만약에 이 x 부분에 조금 뭔가 변형이 일어났다. x의 개수에 만약에 b가 곱해져 있었으면은, 자, y는 sin bx지. sin bx. 자, 이때는 이 좌우축으로 이제 우리가 봐주는 건데, 이 좌우 x축의 방향으로 얘는 반대로 절대값 b분의 1배가 되는 것이거든. 얘는 a를 곱하면은 절대값 a배가 되는 거지만, 얘는 반대로 절대값 b분의 1배가 돼야 돼. 절대값 b분의 1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y는 sin 2x가 있으면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그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를 만약에 찾고 싶어.
그럼 얘는 x가 몇이면 돼, 얘는? 얘는 30도면 되는 것이거든? 근데 x가 2배가 됐으면 얘는 x가 15도면 되는 거거든. x가 15도. 그러니까 x가 더 적어도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2배가 되면은 오히려 역수로 2분의 1배로 압축하는 것으로 봐주면 돼요. 2분의 1배로. x 값이 더 빨리 등장하는 거야. x가 더 빨리. 그래서 x의 변형이 일어나면은 뭔가 이 좌우로 이제 늘리고 줄이는 그런 변형이기 때문에 얘는 뭔가 좀 더 촘촘하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지금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중 한 예시를 그냥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변형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 저렇게 복잡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변형이 된 거야. 지금 사인이 곱해지는 거는 위아래로 늘리는 거, x에 곱해지는 거는 좌우로 이제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가 뭔가 더하기 c가 되어 있고 맨 뒤에 더하기 d가 또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제 저거는 평행이동으로 볼 수가 있죠. 평행이동. 그럼 이 식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얘는 y는 a sin b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b분의 c에 더하기 d로 쓸게. 그럼 요거는 그 y는 a sin bx가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자, 지금 x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만들어집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맞니? 반대부호로 써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b분의 c. y축으로는 d만큼 이동시킨 거 맞니? d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잡하게 변형이 되어 있다. 위아래로도 늘리고 좌우로도 늘리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으로 왔다 갔다도 해보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그리시고 요 그림을 그리고 그 변형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의역 치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정의역 치역. 기본적으로 그 사인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나오냐? 정의역은 무슨 값의 범위? x 값의 범위.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에서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써줄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써줄게. 그 다음에 치역은 원래 사인 함수의 그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되는데 원래 사인 함수의 범위가 풀마 1 사이였어. 근데 변형이 좀 일어났어. 막 a가 지금 이제 곱해져 있는 것이란 말이지. a가. 그러면 여기서 a가 곱해지면은 범위가 어떻게 나오니? 범위가? 최대 최소가? 여기서 a가 곱해지면은 여기가 뭐가 와야 돼? a가 아니다. 절대값 a다. 절대값 a다. 왜냐면은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절대값으로 보정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a가 양수면은 그냥 a하고 마이너스 a로 보는 건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더 x축으로 평행이동해도 얘는 변하지 않으나 d를 더해. 이제 d를 여기서 만약에 d를 더해다 치면은 자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t 이때는 d가 추가가 됩니다. 절대값 a 플러스 t 그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그 a배 되고 d만큼 평행이동 해주게 되면은 저렇게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가 최대 최소가 되며 그걸 기반으로 요 치역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에서부터 자 이거 자 집합 표현으로 씁시다. 자 y 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에서부터 그냥 절대값 a 플러스 d로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 그 저거를 치역의 그 이제 양끝 범위 최대 최소로 봐주면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로 봐줄 겁니다. 자 주기는 우리 원래 주기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뭐분의 뭐였습니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기억나니 이거? 왜냐면은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인데 그 x의 개수가 b만큼 곱해지면은 내가 역수만큼 이렇게 늘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절대값 b분의 1이 곱해진 거야. 절대값 b분의 1이.
그래서 저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졸리다. 자, 그래서 사인일 때는 저렇게 나오게 되겠고, 사인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 코사인. 지금 이게 잘 보면 미묘하게 바뀐다, 이게. 뭐가 바뀌는지 보이니? 위에 코사인으로 바뀌었다, 코사인으로. 미묘하게 바뀝니다. 자, 코사인은 사실 사인을 옮긴 거니까 솔직히 이거 똑같이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 솔직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사실 사인을 그냥 그대로 뭔가 적당히 옮겨서 만들어지는 거여가지고, 자, 이제 코사인은 이제 그래프는 그냥 요걸로 그냥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정의역 똑같이, 치역도 똑같이, 최대치도 똑같이, 주기도 똑같이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쓰시고, 나는 안 써도 되겠다. 여러분들만 잘 써두세요. 코사인은 똑같이 나오게 된다. 똑같이. 근데 이제 문제는 탄젠트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 탄젠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탄젠트. 자, 탄젠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탄젠트 한번 생각해 보실 건데, 자,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쳐요. 탄젠트 x가. 자, 내가 얘를 이제 또 변형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a 탄젠트가 a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은 y축의 방향, 즉 위아래 방향으로 절대값 a배만큼 하는 거니까 뭔가 조금 위아래로 늘리고 혹은 이제 좀 이제 압축을 시킨 그런 모양이라 볼 수 있어. 위로 이제 좀 늘리면은, 얘를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이 극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좀 변형을 해보게 되면은, 자, 만약에 y는 탄젠트 bx가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좌우로 늘리고 줄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 좌우로. 그러면 얘를 만약에 좌우로 조금 적당히 이제 늘린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도. 자, 뭐 얘를 뭐 좀 더 이제 극적으로 그려줄게. 그러면은 어떻게 그릴까? 얘를 이제. 자, 뭐 이렇게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뭐 점근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여기를 점근선으로 볼 수 있다,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좀 더 극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극적으로.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점근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제 잡고 늘린 거야, 좌우로. 자, 그래서 얘도 아까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변형들을 이제 다 해주고 또 평행이동도 이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평행이동도.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이제 거기 탄젠트에다가 좀 그려주시고, 네, 탄젠트로 바뀌었다, 이제. 바뀐 거 보이니? 네. 밑에 x가 없어졌다. 자, 그러면은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 써야 되는 게 그 정의역은 x값의 범위인데 우리 탄젠트 점근선이 있잖아요, 점근선이. 그래서 탄젠트는 요 정의역을 논하려면 사실 점근선부터 먼저 확인해 줘야 돼, 점근선부터. 자, 탄젠트 기본 점근선이 뭐였습니까?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탄젠트 점근선. 그치?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단 n은 정수까지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조금 변형이 일어났어. 안에가 원래 x였는데 bx 플러스 c로 바뀌었거든. 그럼 저때 점근선은 저 bx 플러스 c로 해줘야 됩니다. bx 플러스 c라는 게 얘가 탄젠트 안에 있는 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x는으로 정리하면은 그게 진짜 점근선이 되는 것이어가지고 c를 넘기고 b를 나눕니다. 그러면 일단 c 넘긴 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c가 되겠는데 얘를 이제 b로도 나눠야 되거든. b로도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b 나눠준 거, b 나눠준 거, 뭐 b 나눠준 거 이렇게 써줄게. 그래서 이 x는 어쩌고 저쩌고 얘를 저기 점근선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최종 점근선이야. 이게
x는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x는으로. 알겠니? x는으로. c 넘기고 p 나눈 거? 그래서 그때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니? 그냥 요거만 외워. 요거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저 안에 있는 거 통째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놓기만 하면 돼. 그럼 점근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점근선이 나오게 되더라. 그럼 여기다가 저걸 그대로 씁시다. 자, x는 자 n파이니까 자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 n은 정수. 이게 이제 점근선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정의역은 저거를 제외해야 되겠죠? x가 저 n파이 자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아닌 나머지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n은 정수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역, 최대값, 최소값 확인해 줄 건데, 이 탄젠트 함수가 이제 계속 쭉 위로 올라가던가 내려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최대 최소값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가 이제 없다. 그럼 치역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모든 y값이 다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치역은 그 y가 다 된다.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쓰면 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써주자. 자, 주기는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였는데 x의 개수가 b다. 절대값 b분의 1배가 곱해지기 때문에 절대값 b분의 파이를 탄젠트의 주기로 보면 되는 겁니다. 탄젠트의 주기로. 이렇게 하면 됨. 네. 자, 여기까지 쓰시고. 다 쓰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각별하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저번 시간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번 시간에 미리 우리가 이걸 했었잖아, 이제. 자, 그냥 빠르게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 요거는. 자, 우리 바꾸는 방법 기억나죠? 바꾸는 방법. 먼저 사분면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체크해줘야 되는데, 체크하기 위해서 중요했던 거는 n을 여기서 이제 뭐 정수라고 봐서, 세타는 0과 90도 사이에 있는 예각으로 보는 게 중요했어요. 예각. 실제 세타가 둔각이라 하더라도 이제 예각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예각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이었어. 예각으로 간주하는 것이었어. 예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분면에 도대체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가? 1, 2, 3, 4 중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뭔지를 결정하는 거지. 뭔지를. 그래서 부호를 결정한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n이 짝수 홀수여서 파이의 정수배는 이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n이 홀수여가지고 막 2분의가 만약에 나왔다. 2분의 파이가. 그때는 이제 바꾸는 게 있었죠. 바꾸는 게. 바꾸는 과정이 있었지. 그래서 파이의 정수배면은 사인은 그대로. 코사인도 그대로. 그 다음에 탄젠트도 그대로 썼었지. 탄젠트도 그대로. n이 홀수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역수로서 바뀌었습니다. 역수로서.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각별화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하시니까 이 정도만 이제 하고. 다 썼니?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부등식이 나옵니다. 삼각 방부등식. 삼각 방부등식. 자,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삼각 방정식.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삼각 부등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삼각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삼각함수를 그려서 풀던가 아니면 단위원을 그려서 풀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1번 방법으로만 이제 할 거고 이제 요 방부등식 푸는 거는 뒤에 좀 문제를 좀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때 요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 두 개 있지.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그 다음에 대칭성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풀 거다. 총동원해서.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풀 건데 문제를 자 문제를 푼다. 자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오늘 자 여기 보시면 함수 y는 마이너스 2 사인에 대해서 어느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저 함수 사실 안 그리고도 이 최대값이 뭔지 최소값이 뭔지 원점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주기가 뭔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이제 얼만큼 됐는지 사실 함수를 안 그리고도 저것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있어야 돼. 자 최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저 사인 앞에 삼각함수 앞에 개수랑 요거 뒤에 상수항 얘네 둘 보는 것이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형태 중에서 저 y는 a 사인 그 bx 플러스 c 플러스 d 할 때 최대 최소는 요 두 개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요 두 개 가지고. 요거 기억납니까? 최대 최소 아까 했던 거. 최대는 어떻게 했었냐? 얘네 절대값을 d랑 더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아까 더하는 거 있었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걸 이용해서 저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 요걸 이용해서. 그러면은 최대값. 자, 얘 이제 자, 절대값 a 플러스 d로 계산해 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얘는 3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얘는 맞다. 얘는 맞다. 최소값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그럼 붙여주시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고 얘도 일단 맞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지는 얘들아 원점이 몇 컴마 몇? 0,0 대입해서 식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식 나오는지? 아 졸리다. 그럼 식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은 자 y에 0 넣고 x에 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 사인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파이잖아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그 사인 3분의 파이가 몇입니까? 60도면 사인 하면 2분의 루트 3. 이거 이제 바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2랑 2분의 루트 3의 더하기 1. 이거 식이 안 맞는다. 얘가 0이랑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그 답은 일단 요거로 정해주고 답은 요거로 정해주고 4번 탄젠트 저놈과 주기가 같냐. 얘 주기 계산해주면 자 절대값 b분의 2파이 요건데 얘 주기는 그냥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양변이 같은 거 확인되죠? 양변이 같은 거 위아래 주기가 같지? 그래서 얘도 이제 맞는 설명. 자 5번은 평행이동에서 저게 과연 겹쳐지는 건가? 얘를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시면 자 y는 마이너스 2 사인 자 2배 자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x 플러스 6분의 파이 y축으로 1 이렇게 더하기 1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데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 사인에 2x 더하기 3분의 파이에 더하기 1 전개했거든? 그러면 저 식이랑 똑같죠? 똑같이 생겨 먹었죠 지금? 그래서 얘도 이제 맞는 설명이더라. 얘도 맞는 설명. 얘도 맞는 설명인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유형이야. 이제 그 시험에서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 요거를 좀 봅시다. 요거를.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미정계수랑 관련된 유형. 미정계수. 자,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 이런 걸. 이거 어려워, 처음 보면은. 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ABCD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야. ABCD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함수가 지금 그림을 줬어요. 여기서 파악이 가능한 거는 여기 3과 마이너스 1이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쟤네 둘이가 뭐라는 걸까? 최대 최소. 라지 M은 3, 스몰 M은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를 일단 알려주는 단수야, 저게. 요거 두 개를. 요거 두 개를 알려주는 단수야. 요거 두 개를.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 지금 단서가.
그 생각해보면 코사인 함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코사인 함수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자, 이거 조금만 더 그리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를 내가 기준선으로 잡으면 이제 주기만큼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지점을 잡아. 요게 맞네? 이 길이가 주기 맞네 얘들아? 이 길이가 주기? 요게 지금 주기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다시 반복되는 지점이 이제 등장했을 때가 주기인데 그럼 그 지점이 아니라 한 여기 정도에서 끊어볼게. 자 여기서 끊어. 여기. 그럼 얘는 주기의 절반 맞니? 주기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주기라고 표현할게. 2분의 1주기. 그러면 코사인은 그 최대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 여기 사이의 거리는 2분의 1주기. 그 다음에 최대가 반복되거나, 뭐 최소가 반복되면은 한 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 최대가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지금 12분의 파이와 12분의 7파이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얘네 둘 사이의 그 간격이, 길이가 2분의 1 주기로 표현되는 거 맞니, 여기? 2분의 1 주기? 그러니까 2분의 1 주기가 뭐냐? 요 x 좌표끼리 빼준 거 있잖아. 12분의 7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2분의 파이로 나오게 될 거야. 2분의 파이. 그래서 이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주기가 그냥 파이가 나오게 될 거야. 주기가 그냥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예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지금 알려주는 단서는 라지 m은 3, 스몰 m은 마이너스 1, 주기는 파이로 나온다. 근데 지금 미지수는 총 몇 개입니까? 저게 지금? A, B, C, D 하면 4개 맞니? 4개? 미지수는 4개인데 지금 식을 3개까지밖에 못 이끌어냈어. 식 하나가 더 이제 필요한데 일단 요것들만 가지고 식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요것들만 가지고. 요 라지 M, 스몰 m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라지 m은 아까 확인했듯이 저 개수, 코사인의 개수인 절대값 A 플러스 얘가 지금 빼기죠. 절대값 A 마이너스 D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로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제가. 근데 조건에서 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A, B는 양수고 C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럼 A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지 않니 이거? 그대로 나오지 않니? A 빼기 D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D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저기 3이었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거 연립하면은 A, D 둘 다 구할 수는 있죠. A, D를 구할 수는 있어. 일단 구해 놓으면은 어떻게 나오냐. D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는 2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주기도 마찬가지로 그 공식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들어가긴 할 건데 B가 또 양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없애서 쓸 수가 있을 거야. 얘가 지금 파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B가 나오겠습니다. 요 B 구해주시면 2가 나오게 됐고요. B는 2. 일단 미지수 3개는 다 구해 놨고 미지수 3개. 이걸 토대로 저 함수식을 조금만 더 완성해 주시게 되면은 저 Y는 2 코사인 자 2x 플러스 c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 여기까지 일단 식은 완성할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c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c만. 근데 여기서 c가 어떤 역할입니까? c가 이거 평행이동 특히 x축의 평행이동에 관여하는 미지수란 말이야. 2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2분의 c에 더하기 1이 된 것이니 자 얘는 네? 마이너스 c 아니에요? 어디? 식이 마이너스 c라고 돼 있니? bx 빼기 c입니까 지금? 빼기 c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빼기 c로 바꾸겠습니다. 빼기 c로 여기를 빼기로 이렇게 바꿀게. 자, 그럼 이제 요 식은 그 평행이동이 되기 전 y는 2 코사인 2x 더하기 1 얘에서 자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잖아. 여기서 일단 x축으로 2분의 c만큼 이동하는 거 맞니 이거? 2분의 c?
y축으로는 그냥 1만큼 이동해 준 거 맞니? 그냥 1만큼. 그래서 이 기본적인 코사인, 그 평행이동, 여기 1도 빼줍니다. 1 빼주시고. 이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에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구나. 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근데 봐봐. 이 함수는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처럼 생각해주면 돼. 최대 최소가 이제 각각 풀마 2로 나오는 코사인 함수인데, 일단 1만큼 미리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 최대 최소도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최대 최소가 이렇게 3과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겠죠. 3과 마이너스 1로. 그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거든. 그 코사인 함수 우리 그릴 때 가장 먼저 이 최대 지점에서 먼저 그렸단 말이야. 최대 지점에서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대 지점에서 뭔가 떨어지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 이렇게 최대 지점에서 처음에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내가 지금 저 그린 분홍색 함수가 얘입니다. 얘. 얘의 일부만 내가 지금 그려준 거야. 얘 일부만. 얘만 이제 그렸는데, 근데 문제는 평행이동도 지금 이제 해줬다라는 거죠. 평행이동도. 지금 요 더하기 1 한 것까지 같이 그린 거야. 더하기 1 한 거. 내가 지금 저기에 그린 거는 더하기 1을 해버린 y는 2 코사인 2x 더하기 1을 그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쟤를 평행이동만 해주면 되잖아. 평행이동만. 평행이동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평행이동을 얼마큼 했겠느냐? C의 범위가 저기에 주어져 있어. C가 몇과 몇 사이라고 나와 있니? C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라고 나와 있지 않니? 그럼 이제 또 얘를 2로 나눠준 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평행이동을 어디서 어디까지 했느냐?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만큼만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그럼 내가 얘를 평행이동을 해볼 건데, 근데 자 0과 2분의 파이 사이만큼, 즉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그럼 이 지점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겠니? 이 지점이 평행이동을 해서 뭔가 여기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여기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간격만큼 옮겨졌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이 길이는 지금 여기 12분의 파이로 지금 나오고 있죠. 12분의 파이. 그러니까 12분의 파이는 주어진 범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평행이동 2분의 c가 12분의 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c는 6분의 파이로 결정이 됩니다. 6분의 파이로 이렇게 결정해 볼 수가 있어. c는 6분의 파이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저 평행이동으로 얼만큼 했는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범위였는데, 이제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도 갈 수 있지 않니? 여기로도 갈 수 있지 않니? 그것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지금 저 평행이동 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몇이야 지금? 2분의 파이까지만 그 평행이동 할 수 있어. 근데 이 지점이 12분의 7파이거든요. 이 지점이. 그럼 2분의 파이는 더 작은 거여가지고 뭐 정확히 뭐 어디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얘보다 더 작은 지점만큼이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이 주황색 선보다 더 뛰어넘어서 평행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여기서만 평행이동돼서 무조건 여기로 옮겨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무조건 저기로 옮겨졌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ABCD를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 ABCD를 다 곱해주시니까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일단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답이 있고, 2-2번은 저 ABC를 이제 A, B, D를 가지고 저거 이제 최대 최소 주기 찾아주는 건데, 지금 Y는 B 코사인 A 파이 X 플러스 T.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B는 아까 2였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몇이야 이게? 2였고, 그 다음에 D는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놈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 주기는 이거 절대값 B분의 2파이 들어가니까 1. 최대값은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요걸로. 최대값은 절대값 2 마이너스 1에서 1.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저 마이너스 붙인 것으로 맨 앞에 해주니까 마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그 다음 필수 이제 3번 이제 볼 건데, 요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좀 잘 봐줘야 돼. 요것도. 보면은, sin 파이 x 함수 주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구하라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요 값을 구하라. 자, 얘는 아주 전형적인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 대칭성 이용하는 거야. 대칭성. 자, 여기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있는데, 자, 봐봐. 그 알파와 베타가 이제 있어. 자, 얘네 둘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은 평균을 구하면, 자, 얘인데, 더해서 나누기. 그럼 얘네 둘의 딱 중간 지점,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란 말이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가.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감마 플러스 델타 여기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점도 이제 감마 플러스 델타 나누기 2 라고 x좌표가 나와.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요 베타랑 감마도 이 가운데 여기 중점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베타 플러스 감마 나누기 2. 그리고 이게 어떻게 더 적용되냐면은 요 마지막 알파랑 델타 요거 가지고도 적용이 돼서 요걸로 똑같이 나오게 되더라. 2분의 알파 플러스 델타. 자,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대칭성에 의해서 이 지점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점들을. 그리고 지금 저 함수는 완벽하게 알려진 함수야. sin 파이 x잖아. sin 파이 x. 그러면 sin 파이 x인데, 여기서 주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지, 주기. 주기가 몇이야? 주기. 몇이야? 계산해봐, 똑바로. 몇이야? 2.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값 b분의 2파이 해주게 되면은 2니까, 그 여기서 2가 되는 지점을 찾아볼 거야. 2가 되는 지점. 이게 한 주기가 그러면 2라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지? 여기가 2. 그럼 여긴 1이 되겠고 뭐 여기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2분의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분의 3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저걸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대칭성을 이용을 해주면. 이제 문제에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그 알파 플러스 2 델타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2 감마 라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델타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델타 그 2델타는 여기서 뭐 확인이 아직 안 돼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델타는 자 이 알파랑 델타의 위치를 보고 얘네들의 평균을 아까 여기로 구해놨었거든, 여기로. 그렇게 구해놨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가 지금 이제 1이니까, 아, 얘가 이제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가 1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델타가 2라고 치면은, 얘는 어떻게 되니, 이거? 1 플러스 델타 맞니,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도 베타 플러스 감마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베타 플러스 감마. 얘는 몇이니? 베타 플러스 감마. 저기 안 보이니, 저기? 몇이야? 베타 플러스 감마.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몇이야? 2 맞니? 그럼 여기가 이제 2니까 2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 여긴 지금 1이 아니라, 아까 알파 플러스 델타니까 2가 맞지, 여기는? 이거 2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 조금 더 식을. 그러면은 지금 주기가 몇이라고요? 얘가 주기가? 2지? 주기가 2면 우리 그 주기만큼은 뭐 더하든 빼든 같은 값이니까 주기를 빼버려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를 빼버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니? 이렇게. 맞죠, 요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 함수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함수는 그 알파를 요 델타를 이제 대입해 줬을 때, 이 함수에서 델타를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고, 그럼 감마를 대입하면 뭐 나오니? 감마 대입해주면? 여기도 여기 대입해주게 되니까, 저게 마이너스 A가 똑같이 나오게 되더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2A. 대칭성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대칭성으로. 알겠죠? 대칭성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주기로 봐서 주기만큼 빼도 같은 값이 나온다. 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4번도 시험에 꼭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다. 자, 요거는 우리 그 개념서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저 삼각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몇 개일까? 라는 문제야. 교점이 몇 개일까? 교점이 몇 개일까? 자, 그러면은 저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 함수를. 자, 저거, 우리 방학 때 수업할 때도 저거 함수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 파악하려면은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돼. 그래프 정확히 그리기.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그래프를. 그러면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려면 저 삼각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거든. 삼각함수는 꼬불꼬불하니까 좀 복잡한 함수라고 보고 그리기 복잡한 함수. 그 다음에 직선은 그냥 찍 선만 그어주면 되니까 그냥 그리기 간단한 함수라고 보면 그 그래프 그릴 때 어려운 걸 먼저 그리는 게 나을까? 쉬운 걸 먼저 그리는 게 나을까? 뭘 먼저 그려야 되겠니? 어려운 거를 먼저 그려야 돼. 어려운 거를. 그래서 삼각함수를 좀 먼저 그려볼 건데 지금 삼각함수는 그 치역 y의 범위가 몇과 몇 사이입니까? y의 범위가? 저 sin 2πx는 치역이 몇과 몇 사이야? 최대 최소가? 풀마 1이잖아. 풀마 1. 그래서 풀마 1을 일단 먼저 좀 표시를 해볼게. 풀마 1을. 그래서 일단은 요 노란색 선으로 이제 y는 1 일단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는 마이너스 1로 저 다른 거를 표현해볼게.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 사인의 치역을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저 직선도 지금 y는 8분의 3x야. 원점을 지나긴 할 거야. 원점을 여기 지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요 y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만나는 점? 저 만나는 저 점을 찾으려면은 저 y는 8분의 3x에다가 그 y에다가 이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줄 거란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그럼 y에다가 풀마 1을 대입해주면 뭡니까? 8분의 3x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니? 풀마 3분의 8. 그러면 저 x값에서 이 직선이랑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저 x값에서. 근데 그 중에서 플러스 3분의 8이면은 얘가 y가 그냥 1이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8이면은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저 두 x값을 내가 잡아볼 거야. 저 두 x값을. 그래서 x값을 잡습니다. 이렇게. 3분의 8.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8도 적당히 한 요 정도쯤 표시해가지고 해볼게. 얘를 한 마이너스 3분의 8 정도로 봅시다. 이 정도를. 자, 길이는 얼추 맞는 것 같고. 얼추. 그러니까 저 두 지점에서 이 직선이 만난다라는 거잖아. 이제 요 3분의 8,1도 지나고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1도 지난다. 직선이. 그래서 직선은 이제 그 지점들을 그냥 쭉 이어주면 바로 그림은 그려지거든. 근데 일단 삼각함수부터 먼저 그릴 거야. 삼각함수부터.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삼각함수는 뭐냐면은 자, y는 뭡니까 지금? sin 2πx. 얘를 지금 그릴 거거든. 얘를 그릴 거야. 자, 얘도 이제 원점을 이제 지나는 함수인데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주기. 얘 주기가 몇이니?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이 해주면 1 나오는 거 맞니? 주기가 1 나오는 거. 그럼 1만큼 얘가 이제 반복이 그럼 될 건데 자, 표시를 해봅시다. 자, 얘가 2점 얼마니까 한 3을 한 요 정도쯤으로 표시하면은 자, 얘가 한 2가 이제 어디 정도 될까? 1, 그 다음에 2.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볼게.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 마이너스 1 긋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긋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이런 식으로 좀 그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린다. 주기가 1이니까 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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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잘 그려야 되겠지? 얘가 그 3분의 8은 지금 2.5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잘 표시해서 그리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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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도 잘 그려줘야 되는데, 자,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다. 이런 식으로. 잘 그려야 돼, 그림. 그럼 저 그림만 잘 그리셨으면, 이제 직선을 이제 이어주면 됩니다. 저 두 점을 이어주면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어서 그립니다.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더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주시면 교점이 이제 보이죠? 교점이? 교점이 보이니? 교점? 교점이 이제 어떻게 확인되냐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교점이 있습니다. 11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점의 기수는 정확히 세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 세면 틀리는 겁니다. 하나라도 잘못 세면 정확하게 세줘야 되고 정확하게 잘 세자. 정확하게 잘 세시고 정확히 그려야 돼. 먼저 요 가이드를 좀 이제 밑작업을 해놓는 게 그 저 함수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이제 표시해서 그 요 처음에 x가 몇에서 이 직선이랑 만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삼각함수 그려서 교점 싹 확인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겠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림 잘 그리기.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자, 수능 기출 문제. 수능 기출을 조금 변형한 거거든, 이거? 그래서 그 시험에도 자주 나왔었다. 문제가 저 어떤 코사인 제곱 사인으로 나와 있는 게 최소값이 1이다. fx의 최대값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 fx의 최대값. 그 삼각함수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니?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종류가 표현이 되어 있거든. 두 종류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삼각함수는 그 한 가지로 좀 통일을 해야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줘야 돼. 한 가지로 통일. 지금 사인, 코사인 둘 다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종류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냐? 자, fx는 자,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지 않니? 코사인 제곱. 쟤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우리 1 사인 제곱으로 바꿀 생각해야 돼. 1 사인 제곱. 우리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한 종류로 통일하긴 했지만 각이 뭔가 안 맞아. 각이 안 맞거든. 그러면은 각을 지금 좀 잘 뚫어지게 한번 잘 째려보시면, 좀 째려봐 이렇게. 그럼 뭔가 얘네 두 각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니? 무슨 관계가 있니? 저 두 각 사이의 관계. 무슨 관계? 둘이 무슨 관계? 이러면 너네 집에 빨리 못 간다. 무슨 관계가 있니? 뭐가 직각이야? 어? 찍었지? 아니. 왜 직각이야? 30도고 이쪽으로 60도. 얘네 둘이 빼봐. 몇이니? 90도야, 90도. 얘네 둘이 빼면 90도야.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둘 중 하나를 치환해야 돼. 치환. 그럼 얘를 치환해볼까? 얘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버린다. 그럼 일단 x는 t 마이너스 6분의 파인데, 그럼 치환한 걸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자, 여기 x 대신에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갑니다.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럼 사인에 이제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k가 나오게 돼. 요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얘는 각변을 할 수 있니? 각변환? 각변환이 되죠? 각변환. 얘 몇 사분면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거야. 거기서 예각을 더해, t를.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예각을 더해주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4사분면 맞니? 4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얘가 무슨 부호? 4사분면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쓰는데 마이너스로 바꾸면서 자, 그 4사분면에서는 이제 얘가 마이너스였고 얘 2분의는 바꾸라고 했거든.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t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그 나는 처음에 삼각함수 종류가 달라가지고 일단 한 가지로 만들어 놨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t로 치환하는 과정, 각변환을 거쳐주니까 각은 통일이 됐는데 이게 또 달라졌잖아. 그럼 애초에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처음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한 가지로 통일하는 거가 먼저가 아니라 각을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 각을. 각도가 지금 다르니까 먼저 치환을 먼저 해주기만 하면은 그 치환했을 때 얘가 지금 뭐 똑같아지는지 아니면 달라져 있는지를 사실 볼 수가 있으니 사실 순서는 치환을 하는 게 먼저야. 치환하는 게. 그래서 순서상 한 가지로 통일 이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치환을 먼저 해줘야 돼. 치환을. 이거를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치환이야. 치환. 근데 뭐 어찌됐든 우리는 얘를 이제 원래 코사인 제곱으로 우리가 봤었으니까 얘는 그냥 다시 코사인 제곱으로 그냥 바꿔놓기만 하면 돼. 코사인 제곱으로. 우리는 이러한 코사인에 대한 2차식에 대해서 최대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 요 놈에 대해서 최대값 확인해봐라. 그러면은 얘를 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식을 좀 바꿔 놔볼까요? 얘를 A로 한번 해볼게. 코사인은 범위가 몇과 몇 사이? 코사인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야. 요거지? 그럼 저 식은 이렇게 바뀌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k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요 최대값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최대값을.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절반에 제곱해서 우리는 2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바로 쓸 수 있지? 그러면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저 함수의 최대값을 최소가 1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최소가 1. 그러면 여기서 이 2차 함수를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은 가운데가 2분의 1입니다. 가운데가 2분의 1.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는 마일부터 1이니까 마일은 좀 많이 왼쪽에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2분의 3 차이가 나니까 1은 좀 더 가깝게 위치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얘네들의 차이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얼마큼 차이 나는지를 보고 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지 이거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소는 A가 2분의 1일 때 최대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등장을 하니까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최소는 A가 2분의 1일 때 나온다. 최소가 1이죠. 그럼 여기가 최소죠, 여기가 최소지? 그럼 A가 2분의 1일 때의 저 K 빼기 4분의 1이라는 값이 얘가 1이다. 그럼 K가 4분의 5다. 라고 나온다. K가 4분의 5. 근데 이제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최대는 A가 몇일 때 등장하는 겁니까?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을 때에도 좀 요령 있게 여기다 굳이 넣을 필요 없고 여기다가 넣어도 되잖아. 여기다가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2 플러스 K가 최대가 되는 건데 2 플러스 K. K가 4분의 5니까 계산하시면 4분의 13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K도 구해주라라고 했었으니 K는 아까 구한 4분의 5라고 해주면 돼. K는 4분의 5, 라지 M은 4분의 13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그 고1 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거 했죠? 제한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고1 때 배운 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고1 때 배운 게 많이 활용이 되고 시험에서 다 자주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시험에서. 네. 그리고 이제 수1은 솔직히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난이도 순서대로 우리가 배치해서 보겠지만은 거의 웬만하면 시험이 다 평준화돼서 거의 시험이 비슷비슷하게 어려워. 시험이. 비슷비슷하게 어렵습니다. 왜? 수1은 수능 시험범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거를 당연히 자유롭게 낼 수가 있지 않겠니? 자유롭게.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방정식 봅시다. 방정식. 필수예제 6번. 자, 저 방정식의 모든 해를 구해라. 그러면 저 삼각 방정식 푸는 건데 이 함수를 좀 이제 그려봐야 되거든. 저 함수를. 이제 웬만하면은 저 안에가 뭔가 sin x로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얘는 무조건 치환을 하자. 웬만하면 무조건 치환해서 풀자. 안 하고서도 풀 수는 있지만 웬만해선 치환하고 안전하게 풉시다.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 버리시게 되면은 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 이 3분의 파이만 더해 주시게 되면은 t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t의 범위.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해 주시게 되면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7파이까지야. 여기서 또 너네가 생각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네들이 지금 몇 차이 나니? 몇 차이? 저 차이가 몇이니? 2파이죠, 2파이. 2파이 차이 나니? 2파이? 지금 저를 치환을 해서 식을 다시 쓰면은 sin t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이제 sin 함수의 기본 주기가 2파이잖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그 t의 범위를 여기서만 볼 건데 마침 그 차이가, 이 양끝 지점의 차이가 주기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주기만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사인 함수를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사인 함수. 근데 사인 함수를 그리실 때, 일단 이 범위는 반드시 다 표현이 되게 그림을 그려야 돼. 저 범위가 반드시 표현이 되게. 일단은 3분의 파이만큼 더 추가, 플러스 된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함수 이제 일단 먼저 그리고, 그럼 여기가 2파이거든요, 2파이. 근데 2파이에서 조금 더 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려놓을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려놓을게. 자, 그러면 여기서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7파이까지 보래. 그러면은 3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3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 아, 또 졸리다. 3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 3분의 파이를 한번 넣어봐. 이 사인 함수에다가. 얘들아, 여기 3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이니?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맞네? 그러면 이제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 있었겠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 그러면은 그 지점에 만나는 이 점이 여기가 이제 뭐다?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마침 주기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이 3분의 파이에서 2파이를 더한 3분의 7파이가 여기가 되지 않겠니?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3분의 7파이. 요거 맞니?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범위를 따질 때에는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자, 또 등호가 왼쪽엔 있고 오른쪽엔 또 없어요. 등호 여부도 잘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봐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지. 근데 오른쪽에는 등호가 없어요. 문제에서 오른쪽에 애초에 등호가 없어요. 네.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분홍색 범위만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뭐였었냐면은, y는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구해줘야 돼. 2분의 1이 되는 거.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는, 이렇게, 자, 얘보다 좀 작거든, 2분의 1이.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오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2분의 1이 되는 지점일 거야. 근데 이 분홍색 범위만 우리가 보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지점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만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저 두 지점에 대해서만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 저 두 지점만 구해보자. 알간? 저 두 지점만 확인해주는 거. 저 두 지점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게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몇 파이가 있습니까? 자, 몇 도? 사인 30도? 그럼 몇 파이? 6분의 파이 맞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6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 처음 사인 함수랑 만나는 이 지점이 그러면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 지점이 6분의 파이. 근데 그 지점은 우리가 지금 따지는 범위가 아니야. 분홍색 범위만 보는 거였잖아. 이제 다른 쪽 범위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요 지점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간격을 봐줘야 돼. 여기 지금 쬐끔 6분의 파이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 차이가 나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지점이 파이인 지점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이 찔급을 빼주게 되면은, 여기 6분의 5파이로 나오는 거 맞니? 6분의 5파이. 요거 맞습니까? 6분의 5파이. 대칭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대칭성으로. 그리고 사실 예전에 얘기했던 건 이거 빨리 확인하는 법은 저 6분의로 시작하는 그 기하 분수를 얘기했어. 그래서 애초에 6분의 뭐 1파이냐 아니면 뭐 이제 2파이냐 뭐 3파이냐 이런 식으로 쭈르륵 확인했을 때 약분 안 되는 거 있잖아. 약분 안 되는 거. 약분 안 되는 곳으로 내가 이제 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약분 안 되는 거. 얘는 다 약분 되니까 없애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저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값이다. 얘네가.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한 지점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조금 이제 이 좁은 부분인데 그 여기서 주기 2파이가 추가가 된 거니까 얘는 저 6분의 파이에서 주기 2파이가 추가가 된 거야. 6분의 13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답은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로 답으로 이제 쓸 것 같지만 이게 답이 아니죠? 왜 이게 답이 아닐까? 예, 문제에서는 이제 원래 x를 구하는 것이었으니까 다시 되돌리기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t라는 거를 이용해서 다시 되돌리기 작업을 들어갑니다. 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6분의 5파이 또는 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6분의 13파이 이거 넘겨서 x가 진짜 뭔지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분의 파이 또는 x는 6분의 11파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야. 이렇게 이게 답이다. 그래서 이거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낚여서 틀리지. 여기서 이걸 답으로 쓰면 안 돼. 항상 치환했을 때에는 되돌려놔야 돼. 항상 치환했을 때에는 되돌려 놓으시고. 그래서 얘는 이제 범위를 조금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 디테일하게 따져야 된다. 따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자. 요거. 방정식의 실근을 갖고 싶다.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싶다.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싶다. 자, 보자. 자, 저거 2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k. 자, 저 방정식이 이제 근이 존재해야 된다. x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제가. 일단 삼각함수 종류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종류가 다르면 똑같이 통일을 하라고 했죠. 얘를 이제 식을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만약에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러면은 가능하죠. 이렇게 써주시면은 똑같이 한 종류로 통일은 된다. 한 종류로 통일은 된다. 다시 정리해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플러스 2는 K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실근이 좀 존재하고 싶다라는 문제야. 실근이 존재하고 싶다. 실근이 존재하고 싶다. 자, 얘는 일단 그냥 다 넘겨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t로 치환해버리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여기서 치환 들어갈 거야. 자, 코사인 x가 그리고 코사인이 자, 코사인 x를 내가 만약에 t로 치환해 주시게 되면 범위가 있죠. 기본적으로 범위가 있지? 그럼 쟤를 t를 대입해서 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여기까지 나오게 된다. 다 우변으로 넘긴 거야. 우변으로. 얘는 다 우변으로 넘겼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방정식에 이제 실근이 존재하는 거는 자, 이 방정식이 요 범위 안에서 이제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 2차 함수로. 이 범위 안에서 근이 존재하는 것이거든. 이 범위 안에서. 그걸 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함수로. 그러니까 이 함수를 좀 정확히 그려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게. 완전 제곱식. 절반의 제곱 더해주시고 절반의 제곱 빼주시게 되는 게 이런 식이 등장한다. 요렇게. 그래서 요 2차 함수로 보고 요거를 좀 더 완성해 봐야 된다. 요거를. 플러스 k 마이너스 8분의 25는 0 여기까지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써야 된다. 조건 자체가 실근이 존재해야 되지만 우리는 t로 치환해서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요 2차 방정식이 이 범위 안에서 실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야. 문제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함수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문제여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그리고 이 함수를 이제 그린다. 이 함수를.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가운데 t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는 마일부터 1이거든. 마일부터 1. 마일은 조금 왼쪽에 있을 것이고 1은 좀 많이 오른쪽에 이 정도쯤에 위치할 것이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범위가 어디냐면은 여기를 봐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양끝점 표시해줘가지고 이 구간을 보는 것이다. 이 구간을. 우리는 저 2차 함수를 이 범위에서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범위에서만 봐야 되는데 방정식의 실근이 또 존재하려면은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함수를 그린 거거든. 요렇게 범위도 제한해서 그렸죠. 얘는 뭡니까? 뭐라고? 어? X축. Y는 0이니까 X축. Y축이 X축.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려면은 이 2차 함수랑 요 X축이랑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교점이 존재를 해야 돼. 교점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지. 만나야 된다. 그럼 만나려면은 우리가 이 주어진 범위의 최소값도 한번 확인을 해 봤을 때 이 Y는 0이라는 게 요 최대랑 요 최소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대 최소 사이에 존재하면은 반드시 교점이 주황색 범위에 생기게 되겠죠? 주황색 범위에 교점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대소관계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 0은 이 최소값과 이 최대값 사이에 있다 라고 식을 세워주는 거야. 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가 아까 요 k 마이너스 8분의 25고 그 다음에 0은 그거랑 만나도 되니까 등호 그 다음에 t가 1일 때도 우리가 이제 최대값이죠. t가 1일 때. t가 1일 때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저기 몇이야? t를 1 넣어주면은 k 플러스 3이네.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0이라는 거는 요 최대 최소 사이에 존재하면은 교점이 생기니까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야. 왼쪽을 풀면은 8분의 25보다 작고 나갔다. 오른쪽을 풀면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갔다.
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3과 8분의 25 사이라고 보는 겁니다. 얘보다 큰 거, 얘보다 작은 거니까 요 사이로 답을 해주는 거야. 요 사이로. 그래서 최종 범위는 일단 마이너스 3과 8분의 25 사이에 있다. 그래서 범위는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면서 답은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 3번 8분의 25를 답으로 해주는 겁니다. 8분의 25. 문제가 어렵습니다. 얘가 어렵습니다. 함수 그래서 확인해주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야. 부등식 필수예제 8번 부등식. 이제 5문제 남았다. 5문제. 이제 5문제 남았다. 필수예제 8번. 자, 부등식인데, 자, 탄젠트 x 플러스 루트 3이 해가 저거다. 자, 루트 3을 넘겨서 보면은 우리는 탄젠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범위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함수를 그릴 건데, 저 범위 있잖아. 0부터 파이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저 범위만 그려볼게. 일단 중간에 점근선은 있고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이 있죠. 탄젠트 그릴 때. 자, 그러면은 원래 탄젠트는 처음에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파이가 되는 지점이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0에는 등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색칠한 이 흰색, 이 범위만 보면 되거든. 이 범위만. 이 범위만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 루트 3을 좀 그어볼게.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요거보다 탄젠트가 더 지금 밑에 있는 거 구하는 거거든. 더 밑에 있는 거. 그럼 더 밑에 있는 범위가 어딘지 보니까 여기입니다. 탄젠트가 더 밑에 있는 거는 요 교점 기준으로 더 밑에 있는 여기가 되겠지, 여기. 이 부분 맞니? 저 부분? 저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범위를 작성하려면 일단 탄젠트가 도대체 어느 x값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 탄젠트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가. 그럼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라고 했어? 탄젠트가 그냥 루트 3이 되는 거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그냥 루트 3이 되는 거. 그냥 루트 3 되는 거 몇이니? 그냥 루트 3 되는 거. 몇 도? 60도니까 3분의 파이 맞니?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은 3분의 파이더라.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면은 대칭성 고려했을 때 여기가 3분의 파이다. 그럼 이제 여기랑 대칭의 모양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가 차이가 나야 되더라 라는 거야. 3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 지점에 x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파이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들어가면은 여긴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될 거야. 3분의 2파이. 그래서 저 초록색 색칠된 범위를 작성하면은 이게 점근선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점근선보다는 일단 커야 되면서 저 x가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로 나온다. 이게 알파, 베타다. 그래서 알파는 2분의 파이, 베타는 3분의 2파이입니다. 그래서 음수 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 저것도 그냥 루트 3 되는 거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계산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얘네들이 빼주시면은 얘가 몇이 나오냐, 이게.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나오거든? 자, 요것이거든? 근데 코사인은 요거 각도 이거 안에가 음수네? 바꿀 수가 있죠. 코사인은 안에 부호를 막 바꿔도 똑같다. 사인이랑 탄젠트는 안에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 있지, 안에가? 얘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 있지.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탄젠트도. 얘도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있지만 저 코사인은 그냥 그대로 바뀌어도 똑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뀌어도 된다. 요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할 때 예의야, 예의. 계산 마저 해보시면 얘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30도 계산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해주시면 되고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 했니? 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 필수 예제 9번 필수 예제 9번 자, 문제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보니까 종류가 이게 두 종류잖아. 한 종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한 종류로. 그럼 통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코사인 제곱을 뭐로 바꿔? 1 사인 제곱으로 일단 바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바꿀 생각을. 예, 바꿀 생각을 항상 해줘야 되고, 바꿀 생각을. 그리고 얘를 이제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저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게요. 양수로. 그럼 양수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도 아까 그동안 했던 것처럼 이제 뭘 해주냐? 치환을 해줍니다. sin x를 t로 치환해 버려가지고 t의 범위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볼 거야. t의 범위를 이렇게 작성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 함수를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바로 해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 함수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저 함수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자. 그럼 가운데가 이제 t는 1이고 마이너스 1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이 지점 정도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범위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봐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범위에서만큼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범위 중에서 가장 이 밑에 있는 최소값이지, 최소값. 최소값에 해당되는 그 값이 t가 1일 때의 값이잖아. t가 1일 때의 이 값은 a-이니까 자, 그 놈이 0보다 크게만 하면 됩니다. 그 놈이. 그렇기 때문에 a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서 답은 그냥 바로 3번으로 할 수 있어. 3번. 3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1일 때 최소값이 0보다 크게만 하면은 나머지 점들은 더 위에 있으니까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가능하다. 계속 지금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함수 그려서 확인을 해줘야 돼. 시환하고 나서 함수를 그려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함수를.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제 수능 특강 이제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자, 예제 3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모든 함수 f에 대해서 자, 요 최소값을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죠. 주기 주어져 있고 최대값 주어져 있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리고 ABC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선 주기부터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 그 절대값 b분의 2파이 공식 써주신 게 2분의 파이로 나와줘야 되겠지? 근데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럼 파이는 약분이 되면서 크로스로 곱해주시게 되면은 결국 b가 4라는 거는 일단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10이다. 저거는 우리 이 사인에 곱해진 요 개수랑 상수항 가지고 확인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저 절대값 a 플러스 c 해주신 게 10이 되어야 된다. 근데 a는 자연수니까 양수로서 절대값이 그대로 없어지게 되겠더라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 지금 이 사인 함수는 지금 이 기본적인 y는 자 사인 자 a 사인 bx 자, 요 함수에서 c만큼 지금 더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는 대략적인 모양 자체가 일단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기본적인 사인 함수처럼 그리는데 평행이동이 d만큼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D만큼 또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은 A sin BX 플러스, 자, 얘가 이제 C가 되는 것이죠. D가 아니라. 그럼 얘를 이제 또 C가 자연수니까 적절히 평행이동을 또 해주겠다. 얘를 위로 좀 올려볼 수 있는데, 그럼 위로 올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얘가 X축이랑 만나지 않아야 된대. 지금은 X축과 만나게 그림을 그렸는데, 요럼 안 되는 거잖아. 안 만나게 그려지려면은 아예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준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요 사인 함수의 요 최소값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최소값이 요 X축보다 더 위에, 즉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가 되겠는데 얘가 기본적으로는 0보다 커야 될 것이다. 자, A 자연수니까 절대값 없어지고 A 넘겨주게 되면은 A는 C보다 작다. 이런 관계식도 이끌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B는 4, A 플러스 C는 10, 근데 A는 C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식들.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다듬어 봅시다. 자, 이제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기 C를 이제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관계식 등장해서 A는 5보다 작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 A는 자연수니까 될 수 있는 값이 1, 2, 3, 4 네 가지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저 F24분의 파이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잖아. 자, 계산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A sin BX였으니까 A, 그 다음에 sin, 자, 그 다음에 B는 4였고 X는 24분의 파입니다. 자, 요 놈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되겠지. 자, sin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결국 2분의 A 더하기 C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 C가 10-A였다 보니까 10-A로 바꿔서 넣습니다.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10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요 놈의 뭘 구하는 거? 최소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 최소값. 그러면은 이 A가 붙어있는 항은 부호가 음수니까 A가 가능한 한 커야 되는 거잖아. 즉 A가 4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4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8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대표 기출 첫 번째 거 보시면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라는 문제야. 자,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를. 근데 fx가 이 기본적인 이 루트 3 탄젠트 x 2x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y x축 대칭돼서 위아래가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a만큼 평행 이동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럼 저 함수를 내가 대략적으로 좀 그려주게 되면은 원래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떨어지게 되겠지. 근데 a만큼 또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뭐 a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가정해볼게.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는 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그냥 b까지 봐주는 건데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확실하게 왼쪽에 있어. 한 요 정도쯤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자, b는 이제 어디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 b는 일단은 한 이 정도쯤으로 잡아볼게요. 이 정도. 근데 그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각각 7과 3으로 가지니까 이 지점이 7이고 이 지점이 3이다.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 양끝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왜 양끝 지점에서 나오냐? 이게 사실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만약에 점근선보다 만약에 더 뛰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범위가 점근선을 포함해. 그럼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이 없게 되니까 탄젠트 함수는 이 점근선을 범위로 가지면 최대 최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쭉 감소하는 범위에서만 양끝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는 저 두 지점의 값을 대입합니다. x가 만약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어떻게 되냐면은 대입해 주시면 자, a 마이너스 자, 루트 3 그다음에 탄젠트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지. 얘가 이제 7이다. 라는 이런 식을 일단 쓸 수가 있어. 계산해 보시면 자, 얘 이거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냥
3분의 파이 계산해 주시는 건데, 자,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그래서 a 더하기 3이 7이니까 a는 일단 4로서 확인해 주시고, 자, b를 넣어서 3이다라는 식도 쓸 거야. 그러면 a 마이너스 루트 3 해주신 다음에, 자, a가 4였죠. 4 미리 넣습니다. 자, a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이제 탄젠트. 자, 탄젠트 2x. 자, 2b가 얘가 3이다. 이렇게 써줄게. 자, 넘기고 정리해서 탄젠트 2b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자, 얘가 몇이 나오냐? 루트 3분의 1 나와서 3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탄젠트 값이 저렇게 나오려면, 이제 각도가 30도일 때, 즉 6분의 파이일 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는 1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4, b가 12분의 파이니까 곱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3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답을 그러면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자, 양수 a에 대해서 저 집합에서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정삼각형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야.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얘를 좀 확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집합의 범위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부터 그냥 a까지 봐주는 겁니다. 자, 함수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죠. 자, 탄젠트. 자, a분의 파이 x다.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기를 좀 구해볼 생각을 해줘야 돼. 주기 구해주시면 절대값 b분의 파이. 자, 원래 절대값이지만 a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냅두면 파이 약분해서 주기가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요 모양 보시면 이제 이 a라는 점은 주기만큼 지나야지만이 다시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 이 두 지점이 반복됐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는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가 되는 것이고, 결국 문제에서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a만 구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정삼각형의 요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원점을 지금 지나는 상황이지, 그지? 원점.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A, B 모양이 대칭으로 지금 나오게 되겠죠? 대칭으로. 애초에 이 탄젠트 함수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보니까 이 A, B가 원점 대칭인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분 AB가 A니까 이 절반 2분의 A라는 선분 OB의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삼각형은 60도이기 때문에 여기 60도라는 각도를 좀 이용해서, 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줍시다. 그러면은 특수각이죠. 여기 30도로 나오게 되니까 1대 루트 3대 2 특수각 적용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비율 2에 대응되는 길이, 그럼 얘는 비율 1에 대응되면 나누기 2 해주시고, 거기에 루트 3을 곱해주신 게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좀 풀어보면은 될 것 같은데, 이 점 B의 좌표는 결국에 4분의 A, 4분의 루트 3의 A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점 B는 이 함수가 또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4분의 A, 4분의 루트 3의 A를 대입해 봅시다. 어디에다가? Y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에다가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Y좌표, 자, 4분의 루트 3A 쓰시고, 탄젠트에다가, 자,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A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A가 약분돼 버리기 때문에 탄젠트 4분의 파이만 남게 되겠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야, 45도. 그래서 A를 루트 3분의 4라고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 3분의 4. 자, 이제 뭐 유리화 해도 되는데, 우린 어차피 저 정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는 게 답이니까, 자, 우리 4분의 루트 3 A 제곱으로 공식 써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자, 3분의 4 루트 3이다 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